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짚어보는 코너 뉴 노멀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집회 편입니다. 자, 먼저 이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곰돌이 수십 마리가 한 구청 앞에서 오와 열을 갖춰서 앉았습니다. 의자를 거꾸로 세워서 이 곰돌이 다리를 띄워서 앉혀놨죠. 머리에는 단결투쟁 머리띠를 맺고 또 손에는 규탄한다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도 들려 있습니다. 서울 서부 지역 노점상 협회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에 맞춰서 준비한 곰돌이 집회입니다. 실제 이 참가 사람은 딱 9명으로 규정을 지켰습니다. 자, 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헌법은 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사회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역시 헌법 제37조 2항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가 일반적인 집회는 열지 않겠다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우파 시민단체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분노를 표출시키더라도 정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다 관계를 띄우고 그 접고 열체크 마스크 쓰고 다 해도 예배 참석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재판을 받아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독재와 많은 계엄령과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이건 명백하게 있을 수 없는 헌법 위반. 정부가 덫을 쳐놓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덫에 빠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우리 우파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아예 모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보수 진영 일각에서 나온 소위 드라이브스루 아이디어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어서 좀 더 들어보시죠. 카퍼레이드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악착같이 광화문에서 집회하겠다 그렇게 가지를 말고 전부 집회 신고를 하고 차량 시위에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종로구와 중구는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막는 법이 없느냐. 문재인 정권의 우파 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천절 10월 3일에 200대 차량 행진을 신고하겠다. 경찰이 금지 통보를 내리면 당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또 뜨겁습니다. 여당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파가 모일 수밖에 없고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의 집회든 자제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대면 접촉도 아닌데다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적인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의 분별 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제해 주시고 방역에 대한 협조를 촉구합니다. 방역에 방해 안 되고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법률에 방해가 안 되면 헌법상 권리인 거를 뭐 때문에 막노? 저 사람들은 정권 비판을 그런 거 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의아하게도 여권에서도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허용해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차 한 대 뭐 빼곡하게 뭐 꽉꽉 채워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소위 과거에 차량 시위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의 소관이고 방역 당국인 제 입장에서는 뭐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드라이브스루 형식 역시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 여당은 오늘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중 70%인 약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또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 지급하고요. 또 신청과 심사 절차가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에도 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10월부터 지급합니다. 통신비도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마는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이 채권입니다. 국채 발행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푼 한 푼이 그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다라는 점을 정부는 유념하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신규 확진자 수는 125명, 연이틀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5명이나 늘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추석이 코로나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